올해 2023년도 촌라이프 프로젝트 한 달 살러남의 기획과 운영을 맡은 살러의 총괄팀장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좀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때까지 해오던 사업비에서 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는 4주짜리 프로그램 1년에 2번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운영할 만큼의 사업비가 올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을 하나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4주짜리 프로그램은 기존에 해오던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은 무사히 잘 마쳤고 4주짜리 프로그램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모집에 실패를 했어요. 모집을 실패를 하다 보니까 요걸 이제 수습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4주를 1주, 2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4주의 시간을 채웠습니다. 왜냐면은 뭐 민박집도 임대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냥 날려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임기응변으로 이제 급박하게 기획을 해가지고 올해는 총 4개의 기수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그 청년마을 만들기를 준비를 했었어요. 되게 어렵고 힘들게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 떨어졌었는데 그때 나왔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저희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이제 프리다이빙에 대한 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콜라보를 해가지고 대지부 앞바다에서 진행하는 프리다이빙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봤고요. 그러고 나서 4주짜리 프로그램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바닷길 프로그램 한 번 더 했습니다. 바닷길 프로그램이 총 2회로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가 마을 만들기 준비를 할 때 바랫길 걷는 프로그램도 하나를 만들어 둔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같이 기획을 했던 청년을 협업을 해서 초보 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화전별곡길을 걸었는데요. 원래는 하루 정도에 걸을 수 있는 거리인데 그거를 딱 반 나눠서 중간에 캠핑 프로그램 하나 넣어가지고 1박 2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주 프로그램은요, 슬렁슬렁 기획하기라는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저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뭘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고요. 2주 동안 나의 삶을 기획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서 무사히 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되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케줄적으로 되게 어려웠어요. 이를테면 저희는 이제 모집이라는 단계가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때면은 한 기수가 끝나고 어느 정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대 그때 이제 홍보도 하고 모집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화상 미팅을 꼭 하거든요. 이제 화상 미팅 같은 걸 하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와중에 다음 주에 입주할 청년들을 미팅하고 모집하고 이러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연달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가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냐면은 도시 청년들이 처음 모였을 때 그때 관계 디자인 하는 것들이 저희가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많이 할애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4주짜리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1주차 때 그렇게 한번 싹 해놓으면은 이제 2, 3, 4주차는 점점 편해지는데 여기는 이제 일주일, 2주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디자인을 해주고 또 관계 디자인 해야 되고 또 나가면 또 관계 디자인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되게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주일 단위의 프로그램은 처음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제 프리다이빙 3일, 그 다음에 관계 디자인 3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루는 좀 쉬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관계 디자인을 해야 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의 4주짜리 프로그램이면 일주일 전체를 관계 디자인의 시간으로 삼거든요. 기존에 해오던 그 관계 디자인 프로그램에서도 좀 선취를 했었어야 되는데 첫째 날 오면은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끼리 저희가 임무를 좀 분배를 해줘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같이 만들어서 먹는 오시다 파티. 그러고 나서 저희 관계 디자인 기간 동안에는 서로의 나이와 직업을 절대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와 직업을 얘기하지 않고 뭔가 화두를 꺼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 느끼는 감정들을 표현하면서 1일차 때는 간단하게 음악을 좀 공유하면서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취향을 살짝 드러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일차 때는 꼭 지키는 룰이 하나가 있어요. 딱 1일치만큼만 친해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색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성격적으로 너무 무리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쾌활하지 않은데 쾌활한 척 한다거나 혹은 내가 불쾌한 것도 어느 정도 참아버린다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다 이제 골마서 되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색함들을 인정하고 그 정적들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는 시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시는 참여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조 음악에다가 하나의 동작씩 서로 만들어서 공유해서 그걸 같이 춘다? 체조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노션이라는 협업 툴을 서로 좀 배우고 거기다가 이제 식단을 짜는 그런 작업들을 2일차 때 진행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같이 이제 팀을 좀 나눠 가지고 3, 4일 정도를 먹어야 될 식재료들을 사러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관계 디자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일차 때 저희가 이제 살러 문답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비가 안 오고 그러면은 편백자연 휴양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 기수에는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카페로 많이 갔습니다. 이제 각자 이제 혼자 온 컨셉이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다 떨어져 앉아가지고 그 저희 단톡방으로 대략 한 2, 3분마다 질문이 하나씩 이렇게 카톡으로 갑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뭐 적으시는 분들도 있고 키워드만 적으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더 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서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전지에다가 답변을 이제 인터뷰를 한 사람이 적어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를 좀 깊게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계 디자인이 어느 정도 끝났는데 이쯤 되면 이제 평어를 쓰는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기수마다 차이는 있지만 저희는 이제 평어를 쓰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고장이 많이 나는데 그래도 적응하면은 결국 이제 지금까지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거 보면은 평등한 관계로서 쭉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이제 관계 디자인이 끝났기 때문에 슬쩍 이제 프로그램에 살짝 빠져가지고 바닷길 프로그램은 프리다이빙 강사 임다희님이 진행을 해주셨고 초보 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같은 경우에는 장성호 강사님이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남해에 살고 있는 임다혜라고 합니다. 귀촌한 지 3년 차 됐고요. 지금은 카페를 하나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닷길 프로그램은 제가 거의 이제 주축이 돼서 진행을 했었던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프리다이빙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었고 프리다이빙을 배우게 된 계기는 워낙 물을 좋아했었어요. 세계 여행을 하면서 바닷가 마을에서 오래 살게 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프리다이빙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강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프리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만 있는다고 해서 쓰임이 생기는 게 아니고 배움을 제공할 때 쓰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바다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론 수업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안전으로 할당을 했었고 그렇게 제가 주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후에 바다에 나가서도 지금 강사님이랑 같이는 있지만 안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참가자분들도. 최우선이 안전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실습하기 전에 확실한 이론 수업 그리고 나서 실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총 일주일간 숙박을 하는 와중에 2박 3일 동안 이제 바닷길이라는 프로그램을 온전히 진행을 했었는데 첫째 날은 이제 안전교육과 더불어서 이론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그 시간이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다이빙할 때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둘째 날은 미조에 있는 야외 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첫째 날 배웠던 이론들을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바닷길의 주 무대였던 대지포 바다에 나가서 깊이가 깊지는 않지만 바다가 이렇구나라는 걸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실습할 때 혹시 물공포증 있는 분들이 계신지 물이랑 많이 친숙한 분들이 계신지를 여쭤봤는데 잘하시는 분들하고 공포증이 좀 있는 분들 정말 신기하게 4분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잘 하시니까 나도 저만큼 다시 해봐야겠다라는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공포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포증 가지고 있는데 같이 잘 극복해 나가고 있어 라는 그런 팀워크적인 측면에서 되게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만 단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딱 그거 하나였어요. 나도 바다에서 신나게 놀 수 있구나
라는 것만, 그 자신감만 가지고 가면 좋겠다 였습니다. 배들이 접안하는 작은 항 안에서 했었는데 마을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광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을의 어족 자원을 훼손할까봐 그 부분 때문에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촌 계장님이 설득을 해주시는 과정도 있었고 이제 마을 주민분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면 제가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대여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원래 아시던 분이 아니고 이제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알게 된 사장님이었기 때문에 대여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이빙을 시작한 지 벌써 횟수로 5년이 되어 가거든요. 근데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걸 내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교육하는 경험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제가 한 가장 많은 인원수가 3명이었었는데 다수의 인원을 모시고 한 교육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올해에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느꼈던 게 남해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더 지속 가능한 무언가가 되어줄 수 있겠구나. 이 살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다른 청년단체에서 우리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쪽에서도 프로그램을 2회차를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문의가 와서 교육을 꽤 많이 진행을 했어요.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참가자들하고 조금 더 긴밀한 라포 형성이 안 되었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강사 대 교육생과의 만남이었다 보니까 살러의 특징이 일단 평어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교육을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존댓말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교육이 끝나고 나서 그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가 조금 애매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들하고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는 아쉬움. 저는 남해 미조면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장성우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살 때 아웃도어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그 등산학교라는 등산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또 운이 좋게 회사에서 보내줘서 거기서 정규로 등산교육을 받아서 한 1년 반 정도 세계 일주를 다녀왔어요.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하이킹, 트레킹을 할 기회도 있었고 내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기도 하면서 또 이제 같이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기회가 생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 제가 받았던 그런 정규적인 과정들을 전부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나 장소적인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등산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동네 뒷산이나 아니면 조금 차를 타고 가서 주차장에 세워놓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집에 오는 정도의 산행을 하는 걸 목적으로 등산 교육을 좀 진행을 했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안전한 의복을 착용하는 방법이나 산행을 하는 방법,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 산에서 지켜야 될 매너나 이런 교육 정도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1일차에는 이론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안전한 산행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들, 대부분의 등산객들이 놓치고 계셨지만 알아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지식들에 대한 이론 교육을 했고 2일차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산행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실습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산행을 통해서 박지로 이동을 했죠. 박지는 편백자연휴양림인데 거기까지 한 4-5시간 정도 산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착해서는 사이트 구축하고 식사를 하고 다음날 철수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산행과 하이킹이 합쳐져 있는 복합적인 형태였던 것 같아요. 난이도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있는 편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끊기에는 이 코스를 저희도 이틀에 나눠서 그 구간을 완주를 했는데 하루에 끊으려면 정말 아침 새벽같이 나와서 거의 해질 때쯤은 돼야지 목적지에 도착할 만한 코스였고요. 그걸 심지어 절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도 예상한 시간보다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늦어졌어요. 체력 관리를 위해서 다소 천천히 진행한 감은 있지만 생각보다는 코스가 조금 길었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사전 답사를 좀 철저히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자체를 재밌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생각이었고요. 차후에는 제가 해드린 교육을 바탕으로 본인이 안전한 산행을 지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정보와 지식들을 다른 분께도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을 만큼 산행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천 별곡길이 시작한 장소로 돌아오는 과정이 아니라 A라는 지점에서 출발해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차량을 운영해서 사람들을 이동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조금은 잊고 있었던 그런 저의 지식과 정보들을 다시 한번 갈무리해서 문서화하고 그걸 또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숙지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또 나아가서는 저 스스로 더 이제 이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